네, 정말 이 좁은 박스권에서 지수가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코스닥도 고점에서 조금 그 마디 지수에 부담이 있었는데 오늘 일단 유가 반등세 지속되면서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지금 최근 고점이 63포인트, 1963, 4 이 정도인데 지금 1965를 가리키면서 아주 신중하게 시장이 조금 위로 올라서려는 모습들 가능성을 보여주는데요. 외국인도 사고 있고요. 자, 오늘 맛있는 테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증권 김진욱 주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임님, 오늘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오늘은 그동안 관심이 많았던 전자상거래랑 클라우딩 관련된 핵심 기업인 NH엔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NHN엔터. 최근에 투자자분들 관심도 많으시고 맛있는 테마에서도 몇 번 좀 나온 적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좀 수익 내기 어렵다 이런 고민들을 토로하는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뵀었고요. 또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또 부진했어요. NHN엔터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지 오늘 어떤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아침에 나온 실적 얘기부터 조금 드리면요. 매출은 5,55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112억, 당기순이익은 484억 정도 나왔는데요. 실적이 예상보다 좀 많이 안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나온 타임에서 NH엔터를 한 번 더 재조명을 하고 싶은 이유는 NH엔터는 현재 실적을 가지고 기업 가치 평가하기에는 좀 아쉬운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NH엔터는 1월 7일 날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440만 중 한 29% 정도 되는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유상증자 발표 계획이 저는 NH엔터라는 기업의 큰 앞으로 방향키를 어떻게 결정을 할지 핵심으로 생각을 해서 좀 주의 깊게 봤는데요. 웹보드 게임 규제가 되면서 아무래도 실적이 꾸준하게 계속 줄고 있습니다. 다른 게임 업체들과의 다른 주가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웹보드 게임 규제로 인해서 타격이 큰데 그동안 웹보드가 알토란 같은 수익을 내면서 꾸준하게 높아온 인건비를 감당을 하려면 다른 이익이 신규로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 이익에 대한 갈증이 NH엔터가 유상증자를 하게 된 열심히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회사는 현재 지금 M&A를 통해서 회사 성장 방향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지금 다음을 설명을 드리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NHN엔터가 최근에 아주 젠걸음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양한 M&A들을 이런 부분들 어떤 하나의 플랫폼이 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었고 또 유상증자를 할 때 딱 한마디로 그러니까 언론사들에서 타이틀을 잡은 게 한국의 아마존이 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이라는 것이 인터넷 유통 공룡이잖아요. 온라인 유통 공룡. 그러니까 뭔가 전자상거래 쪽에 플랫폼을 하겠다는 그 의지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좀 얼마나 가능성이 있고 또 이 기업의 가치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면모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NH엔터가 한꺼번에 이렇게 사업을 준비를 한 것은 아닙니다. 풍부한 현금을 통해서 꾸준하게 M&A를 했는데요. 이 M&A를 했던 업체들의 내역을 보면요. 인크루트, 티켓링크, 고도소프트, 한국사이버결제, 파이어링크 등 온라인 쇼핑 웹 호스팅 기업, 그리고 온라인 예매 기업, 그리고 간편 전자결제 사업,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국내 몇 굴지의 기업들을 M&A를 하면서 현금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M&A를 한 기업들의 내용만 봐도 이 회사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역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한국의 아마존이 되고 싶다고 한 이준호 회장을 보면 이준호 회장은 사실 산게임 출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NHN엔터가 네이버에 속해 있을 때부터 핵심적으로 했었던 이준호 회장의 사업은 자연 검색어, 연관 지식 쇼핑 이런 것들을 하면서 네이버 출신으로 이 회사에 옮겨왔는데요. 네이버에서 이준호 회장이 하고 싶었던 것은 제가 보기에는 플랫폼 사업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준호 회장이 네이버에서 했던 결과물이 네이버 지식 쇼핑으로 해서 현재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네이버 지식 쇼핑을 이준호 회장이 개발을 했었는데요. 원래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NH엔터가 분사를 했을 때부터 빅게임 영역을 강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이준호 회장의 성향과 앞으로 분사를 되면서 네이버와 규제가 분리되면서 더 자유로워진 점 등을 앞으로 회사 방향이 빅게임 사업 쪽에 더 핵심이 포인트가 잡힐 거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몇 가지 위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마케팅 비용을 높게 잡아야 되는 신규 사업 투자 자금이 계속 필요하면서 자금 조달 가능성이 계속 존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NC소프트도 얼마 전에 이니시스를 M&A 한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전자상거래 경쟁이 매우 크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NHN 엔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웹보드 게임 쪽에 비중이 컸거든요. 지금도 크죠? 네, 지금도 매우 크죠. 예. 이런 부분들이 규제로 조금 위협을 받자 이제 이준호 회장은 그동안 관심이 많았었던 그런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NHN 엔터의 어떤 반전을 꿈꾸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요. 다만 이쪽이 좀 경쟁이 치열하다는 측면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NHN 엔터의 앞으로의 잠재력을 또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자, 유상증자 최근에 이 발표를 했는데 좀 투자자들은 배신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실망을 하고. 그런데 지금 김진욱 주임님은 여기서 좀 희망을 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을 오늘 좀 강조를 해주시는데요. 유상증자 자금을 가지고 뭘 한다는 거죠? 유상증자를 통해서 충분한 자금을 얻었고 NH엔터는 할 게 많아졌습니다. 일단 NH엔터 유상증자 자금 조달 용도를 좀 보시면 간편결제 사업에 1,500억을 투자를 하겠다고 했고요. 대부분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을 할 것 같습니다. 한국사이버결제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 간편결제를 확대시키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NH엔터의 자회사인 NH플레이아트 1차, 2차 유전 사업을 참여를 하겠다 해서 1,000억 정도 사용을 하고요. 차입금 상환, 그리고 데이터 센터 건립, 게임 개발 등 자금에 3,500억 정도를 쓸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가장 큰 것이 간편결제 사업, 두 번째는 플레이아트, 이쪽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플레이아트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보면 글로벌 웹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NH엔터입니다. 코미코라는 서비스를 한국에 어제 발표했는데요. 모바일 웹툰 어플입니다. 코미코 같은 경우는 2013년 8월에 런칭을 했고요. 작년 1분기부터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인기가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8월 달부터 다운로드 500만이 돌파했습니다. 2015년 1월 현재 다운로드 실시간 15위 정도, 책 분야는 1위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게 계속 유상증자를 하면서 자금이 투입이 필요했던 이유는 가격이 공짜였기 때문입니다. 국내 웹툰 비즈니스도 일본보다 먼저 생겼는데 초반에는 국내 웹툰도 계속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는데 현재는 유료 전환을 했죠. 1화, 2화는 공짜인데 그 2화부터는 유료로 비즈니스 전환을 했는데 일단 웹툰 같은 서비스를 하려면 웹툰 작가들이 필요하고 그 작가들의 서포트를 해주고 작가들이 부담을 안 느끼면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비용을 다 마케팅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매우 돈이 많이 들어가는 비즈니스나 일단 선점을 한다면 그 지배력은 누구보다 강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모바일 웹툰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큰 NH의 사업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일본의 만화 비즈니스 크기를 생각을 한다면 향후에는 큰 캐시카우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앞서서 보여주셨던 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유상증자 자금 조달의 용도. 여기에서 두 번째 이 NHN 플레이트라는 일본의 자회사 쪽에 투자하는 990억 원 정도는 웹툰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그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웹툰이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도 원래 웹툰이 강했었고 그래서 라인의 글로벌 사업에서 웹툰을 좀 활용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이 기업의 NHN 엔터도 웹툰을 통해서 어떤 수익성이 좀 확보되는 확고한 사업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만화책 시장이나 애니메이션 시장 등 대부분 일본이 먼저 전 세계 시장을 선점을 하면서 막대한 비즈니스 수익을 얻어갔었던 거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이와는 다르게 웹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먼저 일본보다 선점을 했습니다. 프랑스나 유럽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웹툰을 매우 좋아하고 얼마 전에 미생 같은 경우에도 웹툰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컨텐츠이기 때문에 웹툰 시장은 만화책과 애니메이션 등 다른 컨텐츠들과 비교될 정도로 상당히 큰 시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 비즈니스 플랫폼을 먼저 선점한 NH엔터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많은 감동을 준 영화나 드라마에서 웹툰에서 기반을 해서 만든 드라마, 영화들이 많습니다. 그런 콘텐츠의 가치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 있겠고요. 자, 그럼 NHN 엔터테인먼트 투자 포인트와 가격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전자상거래 쪽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저는 구체적으로 또 전자상거래 중에서도 어떤 사업 모델 요즘 큐레이팅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큐레이팅 그런 전자상거래 활용해서 하는 사업들도 보이고요. 그런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얘기하자면 참 길 것 같고 투자 포인트 정리하면서 한번 가격 알아볼게요.
지금 네. 현재 밸류에이션이 되게 부담이 없습니다. 일단 유상증자는 PBR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일단 PBR 가치로는 1배 수준에 낮아져 있는 밸류에이션 수준이고요. 뭐 대부 시스터즈라든지 다른 업체들에 투자를 하면서 그 지분 가치를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가치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글로벌 전자상거래 B2C 플랫폼을 위한 1단계 도약을 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글로벌이 뉴노멀 시대, 그러니까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투자 실패 위험이 매우 높은 비즈니스를 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신사업에 대한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공통적인 투자 요소인데요. 새로운 테크나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투자를 하는 기업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성장이기 때문에 투자 실패 위험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공격적인 행보는 오히려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당분간은 수익 차원에서 보여지는 것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억의 글로벌 플랫폼 투자 같은 경우에는 불분명하더라도 앞으로 성장 시대를 감안을 한다면 높은 가치를 받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클라우딩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게임 업체들이 게임을 개발할 때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그러니까 인터넷 장비, 서버나 CPU 같은 것들을 아웃소싱을 하면서 빌려주면서 이익을 얻어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NH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인 76,000원 수준이면 싸지 않나 판단이 되어서 오늘 가지고 왔고요. 맛있는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리며 매수가는 현재가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0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72,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NHN 엔터테인먼트가 플랫폼과 컨텐츠를 위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까지 하면서요. 자, 그 사업 결실이 앞으로 주목되고 있는데요. NHN 엔터테인먼트에 숨어있는 테마 PBR 1배의 가격 매력과 전자상거래 웹툰이었습니다.